옥분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개성 땅 인삼거래상 최판서가 세상을 떠나던 날 큰아들 성만은 창고에 금은 보화를 죄다 쓸어갔고 막내 성태는 달랑, 하녀, 옥분 하나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해가 지난 뒤 개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삼거래상의 주인은 바로 그 막내 성태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담소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동과 해악 그리고 권선징악이 있는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늦가을 서리가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개성에서 대대로 인삼거래를 해온 최판서의 저택에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젊은 시절부터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과 거래를 텄고 인삼을 말리고 가공하여 한양과 의주, 심지어 청나라 상인들에게까지 팔아 개성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두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큰아들 성만과 막내 성태였습니다. 성만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자리를 딱 잡고 앉았습니다. 눈빛이 이미 창고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삼 건조 창고가 몇 칸인지 의주 상인들과의 거래 장부가 어디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성태는 말없이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최판서가 성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오래전부터 보였습니다. 성만은 욕심이 많고 자만이 강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을 쉽게 흘리는 성질이었습니다. 성태는 조용하고 욕심이 없었지만 놓치는 것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판서가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만아, 먼저 말해보거라. 성만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인삼건조 창고 4칸과 의주 청나라 상인들과의 거래장부 그리고 금고 안에 은자를 원합니다요. 최판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성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창고 4칸에 청나라 거래처까지 손에 쥐었으니 이제 개성에서 자신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최판서가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성태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석에 서서 숨죽이고 있던 하녀 옥분도 눈을 내리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태는 잠시 방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소자는 하녀 옥분이 하나면 충분합니다요.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성만이 제일 먼저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야, 이 녀석아, 창고도 장부도 다 필요 없고 달랑 하녀 하나라니? 그게 말이 되는겨? 아버님, 이 녀석이 열이라도 오른 것 아니어요? 성태는 형의 비웃음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최판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겠느냐? 없구먼유 아버지. 최판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막내가 왜 옥분을 택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어릴 때부터 인삼밭 근처에서 자라며 신만이 아비에게서 인삼 보는 법을 익힌 아이였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인삼의 묵은 연수를 알아맞히고 손으로 만져보면 진품과 가품을 가렸습니다. 최판서는 그 재주를 진작부터 알아봤고 성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거라. 성태는 옥분을 데려가거라. 그날 밤 최판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이 끝나자 성만은 창고 열쇠와 장부 꾸러미를 챙겨 하인들을 이끌고 큰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태는 옥분과 함께 개성 저작거리 뒷골목 작은 방 하나짜리 셋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이라고는 옷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셋방에 앉자마자 성태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할 말이 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무릎을 모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 창고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는겨? 옥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련님, 그때 소녀가 주제도 모르고 나섰다가 창고 관리인한테 혼만 났었지요. 성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날 옥분이 내가 가품이라고 짚어낸 인삼수묵은 나중에 따져보니 진짜 가품이었어. 그걸 알아본 사람이 이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옥분이 너 하나만 알아봤잖아.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의 재주를 도련님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옥분아, 나와 함께 인삼 장사를 해볼 테냐? 내 눈과 내 발로 개성장터부터 시작해보자. 옥분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소녀, 죽기 살기로 해보겠어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2사람은 각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큼은 창고 4칸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닭 울음소리도 들리기 전이었습니다. 성태와 옥분은 벌써 개성장터 어귀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품에 넣어온 은자 2냥이 전부였습니다. 옥분이 먼저 장터를 훑었습니다. 신만이들이 막 내려놓은 인삼더미 앞에서 옥분은 아무 말 없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도련님, 이쪽 새 그는 사셔요. 저쪽 것들은 연수가 짧아요. 성태는 옥분이 짚어준 것만 샀습니다. 은자 2냥으로 산 인삼새 근이었습니다. 옥분은 인삼을 가지런히 손질했습니다. 잔뿌리를 다듬고 흙을 털어내자 보잘것없어 보이던 인삼이 눈에 띄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 인삼 한번 보고 가셔요. 개성 토박이신만이 직거래 물건이구먼요. 옥분의 목소리는 밝고 또렷했습니다. 지나가던 약방 주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 보자. 오, 이거 연수가 제법 됐구만. 맞아요. 냄새부터 다르잖아요. 한번 드셔보셔요. 그날 새 근이 모두 팔렸습니다. 은자 2냥이 5냥이 되었습니다. 성태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옥분아,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겨? 옥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비가 10만이었구먼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요. 그렇게 2사람의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날마다 새벽 장터에 나가 옥분이 고른 인삼을 사고 손질해서 약방과 방가에 팔았습니다. 옥분의 눈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개성 저작거리에서 성태네 인삼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태는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좁은 가게였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형 성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성만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녀 하나 달고 시작한 장사가 얼마나 가겠냐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동생 가게를 찾는 손님이 자신의 창고 쪽으로는 발길을 끊는다는 말을 들으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급기야 성만은 창고 관리인 허서방을 불렀습니다. 야, 저 녀석 가게 좀 손봐야겠어. 무슨 방법이 없겠냐? 허서방이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청나라 상인 왕씨가 가품 인삼건으로 분쟁 중이라는데요. 성태 도령 쪽에 뒤집어 씌우면 어떨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왕씨 상인이 관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성태한테서 산 인삼이 가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태, 이놈, 가품 인삼을 팔아 청나라 상인을 속인 죄로 당장 가게 문을 닫아라. 성태는 억울했습니다. 옥분이 고른 인삼이 가품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씨 상인의 증언과 허서방의 증언이 맞아떨어지자 관아에서는 성태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봉인되었습니다. 성태와 옥분은 그날로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옥분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건 분명 누군가 꾸민 일이구먼요. 성태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알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어. 옥분아, 일단 여길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두 사람은 그날 밤 개성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억울함만 가슴 가득 안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개성을 벗어난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논두렁을 지나고 산 고개를 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련님, 저기 좀 보셔요. 산 아래 외딴 주막 앞에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성태가 달려가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흘째 굶었구먼. 여기서 이렇게 죽는가 싶었는데. 옥분이 얼른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치 먹으려고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드셔요. 저희는 괜찮아요. 노인은 주먹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냐? 성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개성에서 인삼 장사를 하다가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이야기를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인삼을 보는 눈이 있다고? 네, 어르신. 아비가 10만이었구먼요. 노인이 품에서 인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옥분이 받아서 잠깐 살폈습니다. 이건 연수가 적어도 15해는 됐구먼요. 뿌리 갈라진 모양새가 반듯하고 향이 깊어요. 아마 강원도 깊은 산에서 난 것 같아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아가씨 보통이 아니구먼.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었습니다. 등이 꼿꼿했고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나는 한봉술이라 하네. 평안도에서 인삼 중개 일을 40년 해온 사람이야. 성태와 옥분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봉술이라면 청나라와의 인삼무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한봉술 어르신이세요? 한봉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 병이 들었다가 이제 좀 나았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졌는데 자네들이 살려줬으니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한봉술은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안도 의주 근처 산 아래 자리 잡은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인삼 건조 시설과 약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한테 배워볼 테냐? 성태와 옥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면 죽도록 배우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봉술은 엄한 스승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 인삼밭을 살폈고 각지에서 올라오는 인삼 수백 근을 하나하나 감별했습니다.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법, 연수를 읽는 법, 청나라 상인들이 선호하는 품질 기준, 거래에서 속지 않는 법까지
옥부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원래 눈이 밝았던 데다 한봉술의 가르침이 더해지자 옥분의 실력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성태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인들과 신뢰를 쌓는지, 어떻게 하면 오래 거래하는 단골을 만드는지를 한봉술에게서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옥분의 감별 실력은 스승 한봉술도 혀를 내두를 만큼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봉술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네. 이제 나가서 마음껏 해보게나. 성태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은혜 잊지 않겠어요. 한봉술이 성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잊어도 되네. 대신 세상에서 제대로 된 장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갚게나.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3년 전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의주를 떠난 두 사람은 곧장 개성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평안도 장터를 돌았습니다. 한봉술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산지에서 직접 인삼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감별하고 성태가 흥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눈짓을 하면 성태는 그 인삼을 샀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살짝 저으면 성태는 아무리 싸도 사지 않았습니다. 신만이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 눈이 귀신 같다더라. 연수를 한 번에 알아맞힌다고. 저 총각은 흥정이 깔끔해요. 애누리는 없지만 값을 제대로 쳐준다더라. 한 달 만에 평안도 일대 신만이들이 먼저 성태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인삼이 모이자 거래처도 따라왔습니다. 의주 약방, 한양으로 올라가는 보부상들, 심지어 청나라 상인 몇몇도 성태의 물건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성태의 손에 목돈이 생겼습니다. 3년 전 개성에서 쫓겨날 때와는 전혀 다른 미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태가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이제 개성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옥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련님, 개성에는 아직 형님도 계시고 저희를 모함했던 허서방도 있는디요. 성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어. 그래서 더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겨. 떳떳하게 가게를 열고 당당하게 장사를 해야 해요. 숨어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옥분이 성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개성 저작거리에 다시 발을 들인 날, 성태는 먼저 좋은 자리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넓은 자리였습니다. 간판을 걸었습니다. 성태 인삼방. 옥분이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인삼을 종류별로 나누고 손님이 한눈에 보기 좋게 진열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개성 약방 주인이었습니다. 여기가 평안도에서 좋은 인삼 가져온다던 집이요? 옥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번 보셔요. 이건 강원도 산삼이고 이건 개성 재배삼인디.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요. 약방 주인이 인삼을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 이건 진짜 상품이구만. 값이 얼마요? 성태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누리 없는 정직한 값이구먼요. 대신 한 번 사신 분은 절대 후회 안 하셔요. 약방 주인은 그 자리에서 큰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며칠 후 그 약방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지인을 2명 데리고 왔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성태 인삼빵 물건은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개성 저작거리를 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 오는 손님 수가 10명을 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한양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성태는 직원 2명을 들였습니다. 옥부는 이제 가게를 총괄하며 새 직원들에게 인삼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부를 정리하던 성태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아,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 갑절이구나. 옥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덕분이구먼요. 도련님이 단골을 잘 챙기시니께 손님들이 믿고 오시는 거여요. 성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옥분이 내 눈이 없었으면 이 가게는 진작에 망했어.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던 그 2 사람이 이제 개성 저작거리에서 가장 믿음직한 인삼빵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낯선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청나라 복장을 한 중년 사내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성태 인삼빵이요?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떤 물건을 찾으세요? 사내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훑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개성에서 인삼 감별이 귀신 같은 처자가 있다고 한번 보러 왔소.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가 하겠어요. 무엇을 보여주실겨요? 사내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인삼 10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3번째 인삼을 집어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성태는 알아챘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물건이구먼요. 값을 후하게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내가 흡족한 듯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사내가 사라지자마자 옥분이 성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어요. 성태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 사내가 가져온 인삼 10근 중에 3근이 가품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품이구먼요. 웬만한 사람 눈에는 절대 안 잡히는 물건이어요. 성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디 왜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했어? 옥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내가 왕가 상인이구먼요. 3년 전 도련님 가게를 관하에 고발했던 바로 그 청나라 상인이어요. 성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자가 왜 또 여기를 찾아온겨? 소녀 생각에는 일부러 가품을 섞어 가져온 것 같아요. 소녀가 알아보는지 모르는지 떠보러 온 거구먼요. 소녀가 눈치채지 못한 줄 알고 갔을 거여요. 성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성태가 문을 열었습니다. 쭈그러진 모습으로 담벼락에 기댄 사내가 있었습니다. 형 성만의 창고 관리인 허서방이었습니다. 예전 기세가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눈빛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허서방? 허서방이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도련님 살려주셔요. 지가 큰 죄를 지었어요. 성태가 팔짱을 낀 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여? 허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3년 전에 도련님을 관하에 고발한 거 왕가 상인이 시킨 일이었어요. 왕가가 성만 나리한테도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가품 인삼을 대량으로 받아 넘기지 않으면 빚을 다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성만 나리가 그걸 거절하자 이번엔 도련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한 거여요. 옥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형님도 왕가한테 당한 거였어요? 허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성만 나리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거리에 나앉을 지경이구먼요. 왕가가 이번엔 개성 인삼시장을 통째로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도련님 가게가 다음 표적이라구먼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날카로운 눈매의 왕가 상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성태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옥분아. 네, 도련님. 왕가가 다시 올 거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가 상인이 다시 나타난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개성과나 포졸 셋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성태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성태, 이 사람이요. 며칠 전 내가 맡긴 인삼 10근 중 3근이 없어졌소. 당신 가게에서 잃어버린 거요. 포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태, 손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관아에 출두해야겠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성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셔요. 성태가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옥분이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졸 어른, 이것 좀 봐주셔요. 옥분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인삼 3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이 손님이 가게에 오셨을 때 소녀가 인삼을 살펴봤어요. 그중 3근이 가품이었구먼요. 소녀가 몰래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손님이 처음부터 가품 3근을 섞어 오신 거여요. 포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옥분이 가품 인삼을 포졸 앞에 내밀었습니다. 직접 보셔요. 겉은 그럴싸하지만 뿌리 안쪽을 보면 전분을 채워 넣은 게 보여요. 이건 인삼이 아니라 인삼 모양으로 만든 가짜구먼요. 포졸이 인삼을 쪼개봤습니다. 정말로 안쪽에 하얀 가루가 차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스승 한봉술이었습니다. 성태가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한봉술이 포졸 앞에 섰습니다. 내가 평안도 인삼 중개상 한봉술이요. 이 왕가라는 자는 3년 전에도 이 성태도령 가게에 가품을 뒤집어 씌워 관아에 고발한 전력이 있는 자요.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왔소. 한봉술이 문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왕가가 개성 여러 상인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가품을 뒤집어 씌워 상권을 빼앗은 기록들이었습니다. 포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서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에 진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쓴 진술서구먼요. 3년 전 왕가 상인의 지시로 성태 도령을 모함한 내용을 낱낱이 적었어요. 왕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데려온 덩치 큰 사내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포졸 대장이 왕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왕가, 당신이 오히려 가품 인삼을 유통시키고 선량한 상인을 모함한 혐의가 있어. 관아로 따라오시오. 왕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누군지 알고. 포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말하시오. 왕가는 결국 포졸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남은 손님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봉술이 성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버텼구먼.
성태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스승님이 와주셔서 됐습니다요.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사흘 전부터 준비하셨구먼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어요. 성태가 옥분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요. 옥분이 내가 그 자리에서 가품을 알아보지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어. 가게 밖으로 왕가가 끌려가는 모습을 개성 저작거리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성태의 이름이 그날 개성 장터에서 다시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왕가가 끌려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태가 가게 문을 열려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성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형 성만이었습니다. 성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을 비웃던 그 형이 이제 거짓골로 자신의 가게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옥분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일단 안으로 모셔요. 성태가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성만을 부축해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옥분은 말없이 죽을 끓였습니다. 한참 후 성만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에 앉은 성태를 발견했습니다. 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태야. 성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정신이 드세요? 성만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너를 비웃었던 것도 왕가놈한테 속아서 내 가게를 망하게 한 것도 다 내 잘못이다.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이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왕가놈한테 빚을 지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버지가 물려주신 창고와 금은 보화를 지킬 줄도 불릴 줄도 몰랐어. 너는 달랑 하녀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 많은 걸 받고도 거지가 됐구나.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일단 드셔요. 몸을 추스르셔야 하셔요. 성만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하찮게 여겼던 하녀가 이제는 개성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삼빵 안주인이었습니다. 옥분아, 아니 마님.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오. 그때 마님 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하녀로만 봤으니.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셔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구먼요. 성만이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죽 한 술을 넘기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성태가 형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형님, 다 드시고 나서 할 말이 있어요. 성만이 죽그릇을 내려놓자 성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가게 창고 관리를 맡아주셔요. 숙식은 제공해 드릴 겨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셔요. 성만이 눈을 들었습니다. 2번 다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탐하지 마셔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게 창고도 금은 보화도 아니었을 겨요. 성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고맙다, 성태야.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 그날 저녁 성태네 집 안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성태와 옥분, 성만, 그리고 스승 한봉술까지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봉술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네들 보니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구먼. 나도 빈손으로 시작했었지. 성만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받고도 다 날렸으니 이 밥상이 더 부끄럽구먼요. 옥분이 성만의 빈 그릇에 밥을 더 담았습니다. 형님,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되셔요. 늦은 게 아니구먼요.
밥상 위로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처마 밑으로 가을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아늑했습니다. 성태는 식구들의 얼굴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3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옥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분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성태도 웃었습니다. 하녀 하나만 물려받은 막내 아들. 모두가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그 선택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지 않고 사람의 재주를 알아본 것. 그것이 성태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아참, 그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하셔야 되지만 알림 설정은 하지 마셔요. 지는 좋지만 여러분께서는 밤낮으로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유튜브 노이로제 걸릴 껴유. 그냥 댓글에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사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